자, 저희 이런 단어를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어떤 이 단어요? 대기업 집단에서 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이 공정위에서는 동일인이라고 지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동일인을 사람이 아니라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네. 조건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이 판단을 구체화했다고 하네요. 네, 관련된 내용은 저희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저희 이 동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인데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인, 이거 좀 어떤 의미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법률 네. 용어를 이제 동일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기업 총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총수는 지금 현재 이재용이고 네. 우리가 이제 롯데 전부 다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네. 정의선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포스코, 그다음에 KT 같은 이런 기업들은 기업이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주주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거의 대주주의 역할을 국민연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것을 우리가 대기업 집단이라고 부르고 네.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다. 네. 그러니까 그 재벌의 회장을 바로 이제 총수라는 의미인데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KT 같은 기업은 이렇게 기업이 이런 총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또 동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동일인의 기준이 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동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이 좀 출연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 동일인의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공정위가 이번에 이것을 좀 재정비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을 정부가 명확하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명확성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이번에 고쳤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데 이와 같이 쿠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쿠팡의 김범석은 미국 사람입니다. 네.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이분은 하버드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아마존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쿠팡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또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할 때 미국은 우리나라의 의결권을 창업자에 대해서는 10배 정도 더 쳐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상장해서 한 10배 정도 좀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됐었죠. 그래서 일본의 손정의 회장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됐고 이렇게 김범석 의장 같이 미국 사람이고 네. 또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는 것은 쿠팡의 홀딩스 지주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쿠팡에 대한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외국인이고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배는 김범석이 하지만 외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쿠팡에 대한 지분이 없다든지 이런 네. 특수한 요건 때문에 법인도 이렇게 총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어제 국무회에서 시행령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쿠팡의 이 회장님은 엄밀히 말해서 김범석이 아니라 이 주식회사 쿠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벌 총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네. 우리가 KT,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네. 다 기업이 네. 주식회사 한전이 이렇게 그 총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인 우리가 보통 법인과 자연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고 자연인은 일반인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수를 지정하려고 했더니 또 김범석은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고 또 통상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을 한국의 재벌로 총수로 인정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총수로 임명이 되게 되면 본인이 매년 지분 관계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지분 관계를 허위를 했거나 또 잘못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오. 그래서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본인이 총수가 안 되고 싶은데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한 주분을 가지고 있거나 네. 또 친인척이 근무하거나 이런 4가지 요건 때문에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범석은 이러한 요건을 다 피했습니다. 본인의 미국의 국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쿠팡에 대한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분 홀딩서, 지분 네. 지주회사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시행령을 좀 명확하게 고쳐가지고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인 경우에는 재벌 총수로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를 쏘아 올린 것이 결국에는 쿠팡인데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 김범석이라는 인물은 쏙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쿠팡이 결국에는 다 그냥 요리조리 쏙쏙 피해 나가는 느낌인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범석은 한국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네.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고 또한 본인은 미국의 아마존을 한국에 똑같이 만든 게 쿠팡이다. 지금 이제 어제 날짜로 쿠팡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분기에 9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 났습니다. 오. 7분기 만에 다시 이제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네네네. 지금 연회비를 지금 한 8천 원 가까이 올렸죠. 한 네, 60% 맞아요. 가까이 올렸고 본인이 이제 알리와 테무가 너무 한국에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최근에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서 지분을 팔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에 대한 이름, 성명, 주소를 네이버가 가지게 되니까 모든 나라가 자기의 국민들에 대한 보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알리, 테무 같은 게 우리가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성명,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공개가 되는 그쵸. 겁니다. 바로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쿠팡도 이렇게 알리, 테무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경쟁을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또 회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또 맞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었고 뭐 요점은 그렇습니다.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임명을 하려고 해도 이런 외국인이라든지 또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쿠팡이라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총수로 임명을 됐었는데 동일인 이것을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했다. 그것을 어제 국무회에서 시행령으로 통과가 됐고 그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본인이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네. 본인의 친척이나 인척이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거나 또 임원이 아닌 경우 근무를 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든지 그 법인을 총수로도 임명할 수가 있다. 그런 요건을 명확히 만든 것이 어제 국무회의 시행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행령의 이유는 어쨌든 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이 공정의 시행령 개정안 기업의 이 지배 구조의 투명도를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하는 게 독점을 좀 막고 기업이 좀 더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상생을 하고 함께 성장하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특화업종, 우리가 한 수년 전에 막걸리를 특화업종으로 했는데요. 네. 막걸리 수출이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아하. 중소기업만 가지고는 막걸리를 수출하거나 해외에 수출할 인력이 없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90%는 지금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특화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으로 지정해버리게 되면 그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동에 가면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소기업 특화 백화점인데 그 어떤 누구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때 이름이 없는 메이커가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겠느냐. 아, 그래서 그렇죠. 행복한 백화점이 거의 망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사려고 우리가 백화점까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중소기업, 대기업에 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의 오피스 시장의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의 대법원은 이것을 문제없다고 판결 내렸거든요. 이와 같이 미국의 대법원도 역시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분할이 되거나 쪼개진다 그러면 미국 전체에 대한 손실이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대법원 역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고 최근에 뭐 애플이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독점을 뭐 규제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해로움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더 많이 올리고 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이제 쿠팡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쿠팡이 국내에서는 지금 뭐 거의 1위의 이커머스 업체인데 네.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기업이 치열하게 한국에 와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총수를 지정할 것이냐.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김범석이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의 총수로 지정하고 싶은데 이런 국정 문제라든지 또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의 친척이 지금 쿠팡에는 근무하고 있지만 임원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런 4가지 조건을 모두 피했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쿠팡 주식회사가 지금 총수의 역할을 하는 동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한 것이 어제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그것을 의결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법인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수로 정할 수는 있다.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이슈가 여러 가지 있고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정리를 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쿠팡과 같은 사례처럼 앞으로도 좀 이제 동일인에 대한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동일인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것이 우리 기업들 그리고 경제, 나아가서 투자 시장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의 재벌 이제 우리가 이제 ESG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즘에 경제 화두가 ESG인데 E가 환경입니다. 네. 환경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 S입니다. 소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G가 지배 구조입니다. 가버넌스라고 부르는데 기업에 대한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ESG가 이제 화두가 될 때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밸류업을 좀 해서 정부가 기업이 공지도 좀 하고 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것을 방향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지배구조 문제가 개입이 됐습니다. 네.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주인과 대리인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의 소유주고 네. 대리인은 전문 경영인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경영인들은 2년에 한 번씩 본인이 주가도 올리고 배당도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을 말하는 대리인들은 단기적인 성과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네. 그렇지만 삼성의 이건희나 이재용은 본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자가 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에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주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하버드의 경영 사례입니다. 한국의 재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 네. 바로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본인의 오너 경영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럽의 뭐 할렘베리 가문이라든지 또 중동의 왕가들은 네. 전문 경영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꼭 주인, 본인이 소유한 사람들만 만나서 경영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전문 경영인의 역할과 총수의 역할, 그러니까 오너 경영인의 역할이 다르다. 저는 우리 한국 경제와 같이 전문 경영인과 오너 경영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진짜 한국 경제가 잘 돼야 되겠다. 우리가 GDP는 세계 10위고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까지 강대국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금융은 자본시장은 세계 한 30위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자본시장도 더욱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거 오너 경영의 중요성도 저희가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경제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